빛의 계절인 크리스마스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는 영혼이 지상을 거니는 시간이라고 해요. 오늘은 무서운 괴물, 신비한 존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온 율레즈는 대단한 크리스마스 전통입니다. 백설공주의 매력적인 일곱 난쟁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13명의 놈 같은 트롤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기발한 매력을 선사해요. 율레즈는 17세기 시에서 처음 문학적 데뷔를 했어요. 각기 독특한 이름과 능력을 가진 이 장난기 가득한 꼬마들은 성대한 크리스마스 축제를 앞둔 13일 동안 장난기 가득한 모습을 선보입니다. 이들의 아늑한 집은 산속 동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흥미로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레저에 능하며 동굴에서 노는 것을 좋아해요. 어머니 그릴라는 모험에 대한 갈망이 남다른 거인입니다. 그녀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에게 같이 스튜를 준비하자고 해요. 예를 들어 트롤 아이들 중 하나인 수푼 리커는 혀로 식기를 꼼꼼히 닦는 습관으로 유명합니다. 한편 도어슬래머는 성난 10대처럼 문을 세게 닫는 장난을 일삼습니다. 소세지 스와이퍼는 이름에 단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족의 고양이 친구 졸라코투린도 있어요. 이 털복숭이 친구는 거대한 검은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는 사람들을 경계해요. 새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 만남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게 끝날 거예요. 와, 너무 가혹하네요. 니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괴물입니다. 수염을 기른 작은 체구에 불길한 붉은색 원뿔형 모자를 쓴 모습이에요. 이 악의적인 존재는 농장 주변에 머무르는 것을 즐깁니다. 존재 자체가 불안한데 일상적인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평범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들은 도움의 대가로 공포를 유발하는 섬뜩한 재물을 원해요. 감히 그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에게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거예요. 니세의 크리스마스 죽에 버터가 없을 때라는 악몽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진짜 제목이에요. 이 이야기는 니세의 만찬에 감히 손을 댄 어린 소녀를 중심으로 전개돼요. 소녀는 죽 밑에 버터를 넣어 그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끔찍한 결과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농장의 소중한 소를 손봅니다. 손본다고요? 스칸디나비아 민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생물을 톰텐이라고 부릅니다. 마리 르위드가 여러분을 도망가게 만들 거예요. 새해 전야, 여러분은 웨일즈 어린이입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신비한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광경이 펼쳐져요. 길고 흐르는 망토를 두른 키가 크고 소름 끼치는 형상이 머리에 말의 두개골을 쓰고 있었어요. 이 괴물은 섬뜩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외치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말 두개골의 눈구멍에는 가짜 눈알이 있고 입이 살짝 벌어져 있어 더욱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이 모든 장면이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눈깔 사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터키와 불가리아에서 온 카라콘콜로스도 있습니다. 좀 더 사악한 버전의 빅풋을 상상해보세요. 카라콘콜로스는 길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정답을 맞히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한겨울 밤보다 더 추운 차가운 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카라콘콜로스는 익숙한 목소리로 속임수를 써서 의심하지 않는 피해자를 속여 눈밭으로 나가도록 유도해요. 이 섬뜩한 부기맨은 그리스 칼리칸차로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불길한 영향력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칼리칸차리는 마귀의 일종이에요. 1년 중 대부분을 지하에 숨어 지내며 종말을 불러올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하지만 대림절이 다가오면 불길한 의도를 품고 인간 영역에 나타나 장난과 악의를 퍼뜨립니다. 이 생명체는 종종 엄니와 뿔로 장식된 어두운 털을 가진 존재로 묘사돼요. 남성이고 기괴한 외형에 신기할 정도로 잘 차려입고 있어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출신의 캐릭터인 프라우 퍼치타를 소개합니다. 이탈리아어로는 라 베파나, 러시아어로는 바부슈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녀의 행동 방식은 한결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즐거운 12날 동안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달콤하고 아름다운 알프스 여신이 되기도 하고 장난스럽고 주름진 할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기분의 변화가 대단하죠? 그녀를 기쁘게 했다면 단지 젊은 존재만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를 불쾌하게 하면 약간의 DIY 성형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프라우 퍼치타는 중세 초기 알프스 이교도의 잔재예요. 크리스마스 후 12번째 밤인 1월 6일에 열리는 주연절 축제로도 알려진 베르히텐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인 퍼치타는 밝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에 걸맞는 별명이에요. 게다가 치마 속에 칼을 숨기고 있어요. 앉을 때 조심하세요. 다음은 크람푸스입니다. 그의 이름은 발톱을 뜻하는 독일어 크람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크람푸스는 유럽 동부 알프스 산맥에 서식하는 생명체예요. 전설에 따르면 크람푸스는 12월 5일 저녁에 장난꾸러기 어린이들에게 착한 행동의 중요성을 장난스럽게 일깨워준다고 해요. 그의 방법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어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입니다. 반면에 그의 친절한 성탄절 파트너는 성 니콜라스로 즐거운 성 니콜라스 축제 다음 날 착한 어린이들에게 상을 주죠. 이 전통은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많은 유럽 도시에서 크람푸스라우프, 즉 크람푸스 축제를 열광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축제에서 크람푸스 분장을 하기도 해요. 독특한 명절 인사 카드를 보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명절 카드 옵션도 있어요. 알자스 전설에는 한스 트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폰트랩 가문이 아니에요. 한스는 극도의 탐욕과 도덕심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 인물이에요. 그는 부를 추구하기 위해 주술을 행하고 악의 세력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극적인 몰락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부와 사회에서의 입지를 모두 잃었어요. 그는 발각을 피하기 위해 허수아비로 변장하고 시골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육의 맛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신은 한스 트랩을 번개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최후를 맞이했지만 크리스마스에 그가 유령처럼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벨스니켈은 독일 민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전통적인 성 니콜라스의 유쾌한 모습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며 어린이들을 더 나은 행동으로 인도하는 독특한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스니켈이라는 용어는 모피를 뜻하는 옛 독일어인 벨츠와 성 니콜라스를 가리키는 니켈이 합쳐진 데서 유래했어요. 벨스니켈은 어린이들을 찾아가 친근한 대화와 장난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선물을 주거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한 훈육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벨스니켈의 기원은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릴라가 등장합니다. 1년 내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거인이죠. 그런 아이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크리스마스 때 간식거리로 삼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세심하고 헌신적인 밝은 면 가족이십니다. 아까 언급했어요. 바로 율레즈의 어머니입니다. 검은 고양이가 있는 대가족 기억하시나요? 페르 푸에타르는 도살자였습니다. 그는 유괴와 강도 사건에 연루되어 어린이들에게 비극적인 운명을 초래한 것으로 유명해요. 성 니콜라스는 그의 끔찍한 범행을 밝혀내고 아이들을 기적적으로 소생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벌로 페르 푸에타르는 평생 종신형을 선고받고 성 니콜라스와 함께 비행 청소년들을 관리해야 했어요. 전 그냥 산타클로스를 믿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루돌프도요.